너 몇 살이야 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다 떠는 날. 제가 요즘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다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빠니. 그리고 저거는 제가 이번에 산 옷이고요. 저 드레스를 예쁘게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걸어놨습니다. 우선 제 나이는 1990년생 백마띠예요. 동갑내기 친구들 있나요? 안녕 친구들아, 안녕. 잘 살고 있니? 저는 해외 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갔을 때 그런 문화 충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나이에 대한 인식들이에요. 한국에는 나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상하위가 나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 하지만 제가 있는 여기 독일에서는 존댓말이 있어요. 씨와 두,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데 보통 존댓말을 쓰는 건 교수님이나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 혹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있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상대방이 나한테 존댓말을 쓴다. 그러면 B라는 상대방도 똑같이 존댓말을 쓴대요. 그리고 서로가 만약에 반말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반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비대칭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은 존댓말, 한쪽은 반말 하는 경우를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보통 반말을 하는 쪽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동영상 짤 같은 거 보면은 말다툼이었나? 아저씨 두 분이서 말다툼을 하셨는데 격해지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너 몇 살이야 임마? 이거였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걸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의 형태가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하위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놀랐던 게 친구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은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만 나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외국 친구들이랑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라는 개념이 있어 라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해줬더니 친구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랐던 게 외국에서는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해가 될 때마다 나이가 올라가죠. 그것도 친구들이 되게 놀라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또 제가 영국에서 일했을 때 같이 일했던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를 부를 때도 언니라고 불렀죠. 그 같이 일하던 동료 친구가 물어봐서 뭐라고 부른 거야? 얘기를 하길래 언니라고 얘기했어. 시스터라고 했어. 했더니 둘이 가족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친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런 호칭의 개념이 외국에서는 가족들한테만 부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제 한국인 친구를 소개시켜줘야 될 때가 되면 그 한국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friends라고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이 친구의 개념이 서로 비슷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되게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이제 느꼈고 그게 문화 충격 플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뭔가 보는 눈이 좀 넓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할 때도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는 거는 무례한 거구나.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외 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따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제가 먼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묻거나 하지는 않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나이 문화 때문에 유독 사람들이 30대가 되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저도 그랬고요. 물론 지금도 문득문득 그 나이를 인식하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를 더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문득. 19살 때까지만 해도 30살, 30대 이러면 뭔가 아줌마다, 아저씨다, 완전 어른, 찐 어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이가 돼서 보니까 내가 진짜 어른인가? 라는 그런 확신이 딱 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30살이 되면 30대가 되면 뭔가 큰 거를 이뤄놨을 것 같고 내 집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뭐 내 반려동물도 있고 뭔가 완성이 된 삶을 살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것들로 그땐 내가 어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상과 달리 웬걸, 나는 아직도 내 한 몸 가지고 사는 것도 가끔 되게 벅찰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물론 요즘같이 힘든 이때에 안 힘든 나이대가 있겠냐마는 유독 좀 30살, 30대 이러면 뭔가 안정적이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무의식 중에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부모님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거는 학생 때가 행복하다, 대학교 되면은 수강 신청해야 되고 뭔가 너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라는 글을 보긴 했으나 되돌아봤을 때 대학생 시절에 책임감과 그런 무게가 생각보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럼 도대체 어른이 언제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나이가 어린다고 해도 정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부모님의 둥지를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 그동안 나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Anyway 그렇게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나니까 내 삶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때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때는 모두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아직 심리적으로 어른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과연 신체적 나이로 규정되는 어른이 아닌 찐 어른, 레알 어른은 언제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나랑 동갑내기 친구들이 혹시 보고 있니? 보고 있다면 너네들은 어떠니? 건강하거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배우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다. 이제 30대가 곧 다가온다. 그래서 뭔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30대가 되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아마 올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맞을지 불안하고 그 선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그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다 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30대가 되면 이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내 30대가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주위에 종종 들려오는 또래 친구들의 뭐 승진 소식, 뭐 이직 소식, 결혼 소식, 출산 소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과 비교가 되고 친구들은 정확한 노선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여기서 멈춰서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누구도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담겨서 어떤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사람은 한 100m 가서 꽃이 이렇게 짜잔 피어가지고 되게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0m를 갔는데도 아직도 길이 막 흙탕물이야. 왜 비포장도로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꽃들이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해서 본인이 뒤처지거나 뭐 또는 난 너무 잘났어 거나 이런 게 아닌 그저 그냥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렵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30대에는 누가 본인을 더 잘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후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게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이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해외에 나온 것도 거의 20대 중반, 영국에 도착한 것도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삶은 본인이 그린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다가올지 정말 몰라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랐던 것처럼. You know?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고요. 그냥 뭔가 저도 요즘에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내가 40대구나. 좀 있으면 3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고 그럼 난 이제 40대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사회적으로 30대에는 이걸 뭘 해야 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본인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 빠이.